안녕하세요. SM 프리메드에서 바이올로지와 메디컬 터미널로지 수업을 하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작년이죠. 작년 2019년도 9월에 입학을 하고 1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온 저희 제자분들을 잠깐 모시고요. 저희 입학하게 되는 후배분들이나 아니면은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멜대학교 19학번 김정룡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요, 저는 지금 세계대에서 재학 중인 19학번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세멜에서 재학 중인 19학번 조수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바이스 재학 중인 19학번 이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세멜에서 재학 중인 19학번 최사라입니다. 네, 네. 여기 있는 5분들 모두 첫 학기를 그리고 첫 학년을 갖다가 무사히 마치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학기가 또는 1학년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과목이 좀 어려운지 아니면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정령군이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난이도는 이제 물론 이제 대학교 과정이니까 네. 입시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건 맞는데 네. 그래도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겸손하시군요. 네,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원군은 혹시 어떠한 과목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왜 어려운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어렵게 느꼈던 과목은 아나토미라는 해부학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다 단어들도 다 이제 의학용어다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았고 그거에 대한 양도 엄청 많으니까 공부 시간이 많지 않는 이상은 좀 커버를 하기가 힘들어서 확실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어려운 게 과목의 난이도라든지 양뿐만이 아니라 자료나 족보 같은 게 좀 부족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수명량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자료나 족보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한테 부탁하거나 또 뭐 구글 드라이브에 실제로 자료 같은 게 많이 올라와져 있어서 그런 거는 충분한데 또 자료뿐만이 아니라 수업 하는 중간 수업 끝나면 자기만의 노트가 있으면 확실히 시험 기간 때 빨리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2019학년도 9월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좀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 전 기수라든지 그 전전 기수들한테 이번에 여러 학생 저번에 여러분들 갈 때 70명 정도가 세멜바이스 의과대에 입학을 한 것 같은데 약대랑 그다음에 치대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선배들한테 도움을 좀 받는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정한군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입학 전에 그 선배들과의 간담회 학원에서 했었죠. 그거를 통해서 일단 선배들과의 일단 좀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일단 많은 조언을 얻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학교에 가서도 직접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또 조언을 얻음으로써 되게 순방향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 멘토 멘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을 만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한 30명 정도의 학생이 세멜바이스 의과대학과 약대에 갈 것 같은데 지원하는 학생들 제가 좀 이따 전액 세대에서 한 명 한 명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럼 잘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건너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2학년 가고 이제 신입생이긴 한데 좀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어려운 과목들이 생소한 과목들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어떤 과목이 좀 어려웠는지 개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우리 사라양은 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계속 지필평가였다가 이번에 구술평가로 바뀐 조직학이랑 태생학이 많이 어려웠었고 네. 그리고 또 바이오피직스라고 따로 물리가 있는데 수능 물리랑 좀 많이 달라서 많이 생소했지만 학교 수업에 좀 잘 따라가고 그래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그래도 통과하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외부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는 정도의 뭐 사람이 버티지 못할 정도의 공부량과 난이도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우리 정령군은 조금 어땠어요?
일단 과목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한데 아나토미 제일 어렵긴 했어요. 이게 아마 노력해도 양이 제일 많아서 그리고 이제 저희 학 커리큘럼 때부터 이제 아나토미가 2학기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몇 학기였죠? 4학기제였는데 이제 그 양을 이제 2학기 내로 이제 다 끝내는 거. 2배로 빨라진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템포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네. 다양한 면으로만 언어도 힘들었고. 네. 그렇죠. 네. 근데 혹시 그래서 어나토미 과목을 어떻게 극복을 잘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영군이 굉장히 어나토미 점수가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겸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아나토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러니까 특히 프랙 시간이 있어요. 실습 시간인데 그 실습 시간 때 이제 카데바라고 그 시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도 이제 구술 면접 때 그 시체를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자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일단 일단 그게 뭔지 자체부터를 알아야 이제 통과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걸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결국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가서 복습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려고 하면 공부 양이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주중과 주말에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성홍군이 조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수업이 있어서 따로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날 배운 그 수업 내용들은 이제 다 복습을 하고 자야겠다는 마인드 때문에 네. 주중에는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 같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스 풀 겸 여가 활동도 좀 즐기고 하다 보면 이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루도 거의 쉬는 날은 거의 없네요. 네, 쉬는 날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렇군요. 네. 우리 쌤의 수명량은 조금 어때요? 주중에는 이제 수업과 수업 사이에 공강 시간도 활용을 하는 편이고 또한 저녁 먹고 나서도 저도 한 2-3시간 정도는 항상 그날 했던 걸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 주말에도 쉬는 날도 물론 있지만 워낙 시험이 자주자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말도 저도 한 8시간 정도는 하려고 대부분 그렇게 역시 헝가리 의과대학이 그냥 쉽게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졸업장을 준다거나 그냥 승급을 시키는 것 같지는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정한군이 한 학년 동안 생활해본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교수님 아니면 이 교수님 천사니까 아니면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교수님 혹시 소개해 주실 분이 있어요? 네, 일단 구술 시험의 특성상 교수님에 따라서 운이 많이 작용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교수님마다 기대치가 다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본인이 실력이 충분하면 어느 교수님이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굳이 어떤 교수님이 착하다, 좀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좀 착한 교수님은 일단 좀 빅토리아 교수님도 계시고 올라 교수님 그리고 이제 도라 교수님 뭐 그런 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좀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한다거나 되게 상대적으로 좀 페이를 좀 많이 주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뭐 B모 교수님, C모 교수님, 그리고 K모 교수님, A모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네네 좀 그렇습니다. 민감한 질문인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거 주관적인 우리 정한군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더 평균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그렇게 조금 악명이 높거나 그런 교수님들이 계셔서 혹시 일부에서는 이러한 교수님들이 인종차별을 조금 한다거나 아니면 동양인들에 대해서 페이를 많이 준다거나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영군이 1년 동안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잘 맞췄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실제로 그런지 거기서 느끼기에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인종차별은 없고 그리고 그냥 노력대로 다 똑같이 대우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누구든 다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해주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희 한국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간혹 이제 물론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못 만족 못해서 빼야 할 경우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운이를 전반적으로 잘하니까 그런 거니까 인종차별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저기 오히려 인종차별을 당한다기보다는 저희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은 첫 인상 아니면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군요. 세게드는 조금 어때요, 성원군? 근데 저희 세게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수님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은 다 웃으면서 대해주시고 더 오히려 다른 외국인 학생들보다 잘 대해주신 것처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따로 인종차별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험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해주신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님 눈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어떻게 피해 교수님들도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